지금도 다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그 정말 12년 전에 그 젊은 그 여교수의 그 열정이 정말 느껴지거든요. 이 당생물학자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임상을 하고 있지만 그 순수하게 당생물학 하는 학자들의 그 학회 포럼을 보면요 정말 굉장한 그 열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강의 16년 차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쏟아지는 그 논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한결같은 그런 논문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각 질환별로 당생물학이 어떻게 이제 그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생물학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임상에 적용을 했을 때 드라마틱한 정말 그런 결과들을 내고 있고요. 지금 의료 소비자들은 지금 어떤 트렌드, 의료 소비자들의 욕구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그래서 찾아오시겠죠. 오늘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가벼운 당뇨, 고혈압 이런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가 보셨어요. 원장님, 제가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약물 부작용 때문에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이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이제 질병이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오셨으면 훨씬 더 적은 노력과 적은 어떤 그런 시간, 어떤 투자 이런 걸로도 쉽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저 평생 여기 병원 와야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환자분, 저는 환자를 병원에 안 오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 이제 만족을 하시고 진료를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캐롤린 버트지 교수 정말 제가 너무나 저의 또한 제 2의 스승이시죠. 네. 뭐 클릭화학 설명은 뭐 이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이제 클릭화학을 당생물학에서 접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슈가에다가 아자일을 넣어서 세포 내로 투입을 시키니 이게 이제 글리칸이라는 세포 표면으로 나가서 여기다가 이제 알킨을 딱 클릭을 딱 시키니까 트리아졸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 글리칸의 정체가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항암 치료하는 분들한테 정말 새로운 희망이죠. 항암 치료하면은 정상 세포도 다 죽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정말 초죽음 돼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오셔서 리커버리가 되고 너끈하게 항암 치료를 해서 사이즈 줄이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하고 이렇게 정말 그 기존 의학적인 그런 항암과 수술적 치료의 이제 보완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이 정말 건강해지는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셀렉티브한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지금 임상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를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을 이제 개발했고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약물까지도 개발하는 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세포 표면에 이제 당사질들이 어떤 세포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포도 하나도 빠짐없이 핵이 없는 세포는 존재하지만 당사질이 없는 세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세포를 통틀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도 마찬가지로 이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라는 것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슬은 바로 단당류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이제 가장 중요한 코드, 생명 코드가 유전자, 그다음에 프로틴, 그다음에 프로틴이 이제 전사 후 수정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이제 200여 가지의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 중에서 70%가 당화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인산화. 그래서 이 프로틴이 프로틴 자체로서의 역할 가지고는 많은 정보체를 형성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당이 이렇게 붙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명 정보를 다양한 정보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체의 마지막 분자 구조가 바로 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정보체로서의 마지막 단계.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오류, 결함이 바로 질병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체와 이 단백질체는 선상 형태이고 단순한 형태이고 이게 합성이 가능하지만
이 탄수화물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성체가 있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버라이어티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합성이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이죠. 자, 지금 도마도가 있고요. 사람이 있어요. 유전체의 숫자가 도마도는 31,760개인데 인간의 유전체는 25,000개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더 복잡한 생명 현상을 갖고 있는 인간의 유전체가 도마도보다 작다라는 것은 뭘 설명하나요? 유전체로서는 우리 인체의 생명의 복잡성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체에서 DNA가 이제 나오고 DNA를 통해서 프로틴이 나오죠. 프로틴이 전사 후 수정 과정을 거쳐서 70%가 당화 과정을 거쳐서 그 많은 다양한 정보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체들은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 하퍼의 교과서에서는 8가지 단당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본 바로는 포유류에서는 17가지 당당류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프로틴을 보면 아미노산이 4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자 구조가 16만. 근데 당은 760만 개이고요. 5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전보체의 구조는 320만. 근데 당은 1126거.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전보체의 역할을 당이 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복잡한 생명 현상을 당이 거의 주관하고 있다. 어떤 에피토프로로서 유전자는 이제 그 제노타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락토스, 글루코즈, 만노스, 퓨코즈, 자일로스, 아세틸, 유라민, 에시드, 에너시딜, 글루코자민, 에너시딜, 갈락토자민 이렇게 8가지의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사슬이 하는 역할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 등을 인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없다면 인지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고 수송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구리가 셀룰로플라스미라는 수송체, 그 다음에 철분은 트랜스페린이라는 수송체 이런 것들이 결함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리 철분 섭취를 하더라도 수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빈혈 치료제로서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적군인지 악군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면역이잖아요. 면역작용의 가장 최첨단 표면 그 전장에 있는 구조체, 정보체이기 때문에 로버트 머레이 박사님이 쓰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내에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이제 이 건강한 당화죠. DNA에서 이제 정보가 RNA로 복사가 되면 이제 리보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단백질의 그 소포체에서 기본적인 당사슬이 부착이 되고 골지체로 넘어가서 효소 작용에서 이제 트리밍이 이제 깎이고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되어져서 이제 제대로 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각자의 운명대로 세포막에 부착되는 뭐 렉틴이라던가 이런 단백이면 그 세포막에 가고 항체로 가고 호르몬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인자로 가고 효소 이제 이렇게 이제 각자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당사슬이 바로 내비게이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화는 이제 2가지 우리가 이제 한글로 당화를 똑같은 당화지만은 이제 글리케이션은 비효소적 당화예요. 그래서 이거고요. 그다음에 글라이코실레이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당화. 그래서 8가지 우리 필수 당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이 이제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이제 당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2012년도에 이제 국립과학원에서는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세포가 당사슬이 없으면 죽는다. 이제 모든 질환은 당사슬과 관련이 된다. 세포와 병원은 상호작용 대부분이 당사슬과 관련된다. 당사슬이 변화가 되는 거, 그게 암의 특징. 그래서 이제 튜머 마커, CA나 우리가 이제 PSA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당사슬에 변화된 그런 거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치료는 이제 뭐 에리스로포이에틴 것들은 이제 당화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몸에서 이렇게 지속되는 그 시간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백신도 다 질환 이런 것들이 당사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제 설명을
이제 제가 갖고 온 밖에 이렇게 논문 보시면 이제 논문 자료 다 여기에 관련된 논문 자료는 다 제가 이제 찾아놨거든요. 사진 찍어서 이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사진을 찍어 가셔서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이 당사슬이 이렇게 이제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죠.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운동을 하고 커피, 술, 담배, 노화, 탈수,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에 취에 노출되는 거, 그 다음에 항암제가 대표적인 약물이죠. 진통 소염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당사슬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복구가 이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복구하려면 적절한 외부에서 영양소를 이제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손상된 상태로 있는 거죠. 이제 포도당 유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포도당을 섭취하면 이 모든 당이 만들어진다는 게 포도당 유일 이론이에요. 이제 그 자료를 지금 빠졌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많은 효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인체 내에서 그게 이렇게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타민 C도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필수로 넣어주고 비타민 D도 요즘에 필수 영양소로 공급을 해주듯이 지금 당 영양소가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당사슬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기를 안 걸린다거나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제 좀 이제 방어가 잘 된다 하면 이제 코로나에 취약한 환자분들 있죠.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당뇨, 고혈압, 고령, 영양결핍 등 이런 분들은 이제 당사슬이 이렇게 쉐어링 이렇게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취약해서 치명적이죠. 사실 굉장히 무섭죠. 네. 그리고 이제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이제 당사슬이 이렇게 전자현미경적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적혈구는 우리 혈액형을 결정지잖아요. 자, 그러면 혈액형의 결정 요소가 뭐냐? 그러면 이게 O형이에요. O형은 이제 이 지질의 이제 세포막의 적혈구 표면에 있는 지질에 이렇게 이제 당사슬이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붙어 있는 게 O형이고요. 그 다음에 A형은요, 이 O형의 피에 에노아세틸 갈락토즈 아민이 딱 붙으면 A형이고요. 그다음에 B형은요, O형의 피에 여기에 이제 갈락토스가 붙게 되면 이제 이렇게 B형이 되는 겁니다. 전보체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바로 이 세포들마다 장기별로 이 당사슬의 얼굴들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이제 슈가 프린트라 해서 이게 이제 다 밝혀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자기 얼굴과 같기 때문에 이게 자기냐 비자기냐 이게 면역의 핵심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 단백질이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아포프토시스를 해서 이제 소멸되잖아요. 생성 소멸을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온전한 단백질이에요. 건강한 단백질. 이제 이건 세포라고도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끝에 이제 그 세포 표면 당사슬 끝에 씨알산이 붙어 있죠. 얘네들은 건강한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 근데 여기에 이제 아세알로 글라이코프로틴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씨알산이 없는 거를 수용하는 수용체가 간세포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서 씨알산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세포들이. 이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 노화된 이 단백질은 바로 여기 리셉터에서 수용이 되어져서 간세포에서 라이존에서 이제 내재가 돼서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 소멸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세포들이 순환 주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노화에서 되는 거는 자연적인 생성 소멸인데 어떤 이제 병적인 상태, 외부에서 공급이 안 됐어. 이제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 이렇게 씨알산이 없으면 이제 ITP 같은 혈소판 자가 면역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근거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바이러스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박테리아들의 모습이죠. 모든 세포들은 다 당사슬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도 이 당사슬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다양한 바이러스의 모습도 바로 당사슬로 덮여져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 당사슬 덮여져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제 침투될 때의 과정이죠. 이렇게 당사슬을 통해서 이렇게 뚝딱뚝딱 두르죠. 그럼 안에서 RNA에서 복제가 되고 또 나갈 때는 이걸 딱 자르고 이제 나가서 또 다른 세포로 가서 또 복제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자, 요것도 보시면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헤마글루틴이라는 이제 당사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사슬이 우리 인체 세포의 당사슬과 결합해서 세포 내로 들어오고 이게 RNA 들어서 이제 복제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나갈 때 또 다른 세포로 이제 날아갈 때는 이 시알리다제라는 그 효소를 작동시켜가지고 짠고 바깥으로 출하가 됩니다. 그럼 다른 세포로 또 이제 가서 또 복제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시알리다제를 차단하는 약이 뭔가요? 바로 타미플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미플루화를 투여하자마자 바로 열이 내리고 치유가 되는 자, 여기까지.